하지만 LH는 재무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1,00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도 보니까 24명에 거의 15억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상습적인 룸사롱 술 접대와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업무 편의 등을 부탁받으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손실 예상 금액만 해도 4조 800억 원대에 달합니다. 벌써 거기서 풀었어요. 한미 신도시 발표 전부터 이거 있었어요. 올해도 엄청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놀랐겠죠. 삼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모두 20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이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이제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에 민변 참여연대가 조사에서 발표한 투기 의심자가 13명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7명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4명을 저희가 처음에 지목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은 현직 직원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12명이 됐다가 다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1명을 더 발표했죠. 예. 그래서 13명이 됐던 거고 여기에 다시 이제 오늘 20명까지 들었으니까 7명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결과 발표로는 이제 본인들만 따져가지고 직원들 본인들만 따져가지고는 20명이니까 그렇게 많이 늘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거래가 지금 조사가 안 됐고요. 또 이제 뭐 좀비속 또 거래 지금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이제 국토교통부 직원과 LH 직원들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20명이 나온 셈인데 벌써부터 조사에 좀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조사를 한다고 할 때부터 이거를 숨기고 감추고 덮고 이 2018년 그 과천 신도시 개발 정보 유출돼서 투기가 일어났고 2019년에도 고양 원흥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돼서 투기가 일어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3기 신도시에서 이 불법이 의심되는 투기 거래가 한 8,000건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논밭 임야이고 그린벨트인데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서 8,000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데 예. 그 부동산 투기에 공기업 직원들이 그걸 막고 감시해야 될 공기업 직원이 들어가서 부동산 투기를 했고 개발 정보를 오히려 빼돌리고 유출하고 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이것이 생긴 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집값을 서울 아파트 값을 6억에서 11억까지 78%를 끌어올리고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2018년부터 경기도에다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해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집값을 잡는다고 했지만 네. 지금도 집값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근원은 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고 예. 그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해야 될 국토부와 LH공사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직적으로 했고 임직원이 가담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예. 지금 필요한 거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뿐 아니라 투기꾼을 전부 다 색출하고 거기에 공기업들이 들어가서 공기업 직원의 공직부패 행위까지 발본색원해서 예.
이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이 거래, 계좌 추적, 차명 거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등 굉장히 많은 범죄 행위가 여기서 일어났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수사를 해본 경험 있는 검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해도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아니 같은 아무 수사권도 없는 공무원이 총리실 공무원하고 국토부 공무원이 그냥 단순 조사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 효과도 없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이런 이 부패 행위를 네. 적발해서 처벌할 의사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 지역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그래픽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주로 광명 시흥에서 나왔고 이곳에서 15명이 쏟아져 나왔고 고양 창릉도 2명, 남양주 왕숙도 1명, 과천지구가 1명, 하남 교산지구에서도 일단 이번 1차 조사에서는 1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3기 신도시의 불법 투기 의심으로 봐야 되는 사례가 8천여 건인데 그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사가 1차적으로 이제 본인 실명으로 한 거래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가족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차명까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 금액이나 또 거래 건수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이 명단을 맞추는 작업 정도야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차명 거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같은 거는 이게 쉬운 조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권이 있는 데서 이 담당을 했어야 됐고 지금 이렇게 명단이 추려졌으니까 이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는 수사는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 참고인 조사도 실제로 받았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예. 그거에 기초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늦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충분히 그런 어떤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뭐 대단한 조사가 되는 것 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겼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도 일침을 가했는데 일단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좀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여주시죠. 예, 참여연대와 민변 오늘 입장을 냈는데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에 한계가 분명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최근 이루어졌던 공공개발사업 지역 전체에 불법적인 토지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아무래도 땅을 위주로 자금을 좀 추적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겠죠? 그러니까 그 신도시로 지정된 곳에서 예. 최근 3년간 토지를 거래한 걸 전수조사를 해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이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 공직자의 친인척, 가차명으로 산 거 뭐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거래된 모든 거를 토지 거래 현황을 보면서 수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하는 거는 이 LH 직원에 대해서만 또는 그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만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거 그거 네. 확인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건 가장 늦게 해도 되는 것이고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걸 왜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권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또 경험 있는 수사기관이 안 하고 같은 공범일지도 모르는 국토부 직원들 이 과거에도 이런 개발 정보 2018년, 2019년에도 사건을 다 덮어줬던 그런 국토부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는
덮어주려 하거나 숨기려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겁니다. 예, 정부합동 조사단의 이제 조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한계가 많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대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 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오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좀 말로는 과격하게 들리는데 이게 대책이 사실 말뿐이지 좀 구체적인 해법 제시를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아주 간단한 명료한 것들은 아닙니다. 예. 과거에 지금 현재 그 신도시 건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또 상당히 많은 그 형사처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부동산 관련된 법들이 투기를 엄벌하는데 상당히 미온적인 형태로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그 시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바꿔야 되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단속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매번 이렇게 이제 신도시 같은 거 건설할 때 사전에 토지 투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을 했었다면은 이런 일들은 이제 감히 할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잘 안 됐었던 거고 예. 이렇게 느슨한 상태에서 신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잡음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사실 길게 놓고 보면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기왕 건설하려고 했을 때 초기에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와서 사전에 전부 잊었듯이 지금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저 뭐 세종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한다고 그러고 일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사회를 좀 맑게 하는 데는 상당히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너무 투기에 대해서 온정적이었던 거 아닌가? 그다음에 공무원들 부패에 대해서 엄단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는 정 총리의 오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벌써 그런 발언은 얼마 전에 했고 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해서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득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4년 동안 25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르거나 투기를 오히려 조장했는 정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정부의 청와대에는 37%가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또 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의 절반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예. 이 정부에 지금 5명의 그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와 이 변창흠 장관도 지금 계속해서 작년 8월 4일 날도 127만 원 공급을 하겠다. 2월 4일 날도 80몇만 원 공급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신도시 개발이 자꾸 필요로 하게 되고 이 신도시 개발을 해서 그동안 집값을 안정시키지도 못했던 LH 공사가 지금은 구도시에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주도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하나도 신뢰를 얻지 못해서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지른 정부가 지금 불 났는 데 가서 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본인들이 불을 질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라는 걸 당장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또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었겠죠. 신도시 건설을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서울 집값이 떨어졌었고 신도시를 건설을 하지 않아도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집값을 잔뜩 끌어올려놓고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고 이런 투기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다음 이제 해야 될 얘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LH 공사라는 데는 주택 보급률이 60~70%일 때 만든 주택을 논밭 여기서도 드러났지만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 건축물을 져서 경기도에 한 30평짜리를 2억에 분양하라고 만든 회사인데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 예. 싸게 공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제때 공급이 안 돼서 부동산 투기를 불지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면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게 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고 특히 지도층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잘 봐야 돼요. 네. 예, 국민들은 이제 본인들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공급을 받을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누군가 들어가서 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있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LH가 보상을 해주겠죠? 그다음에 그 돈은 또 누가 부담합니까? 국민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분노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주택 살려고 했는데 저기서 미리 장난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예. 그래서 그것도 공직자가 앞장서서 한다? 그거는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의 어떤 심정적인 부분에서. 예.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3기 신도시를 지금 취소한다? 저는 그거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지금 3기 신도시 그 공급을 되게 바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그 신도시 공급한다고 나 취소한다 그러면 그분들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저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절대 그거는 올바른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 공직기강 그다음에 이런 것이 땅에 떨어졌다. 그다음에 거기에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참에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걸 해결하고 또 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이 실제 바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3기 신도시를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박하실? 저는 왜 그렇게 예. 말씀드리냐면 이 LH나 이 공기업에다가는 우리 국민이 토지 강제 수용권, 그린벨트나 이 논밭을 용도를 택지로 바꿀 수 있는 택지 변경권, 예. 그다음에 독점적으로 이런 논밭에다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독점 개발권이라는 3대 특권을 줬습니다. 그 3대 특권은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논밭에다 져서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준 겁니다. 예. 이 특권은 국민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또 공기업의 이윤을 챙기고 지금 공기업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대조를 하지 않아서 이 수도권에서 한 30평을 2, 3억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5, 6억에 지금 분양해 왔습니다. 문재인 예. 정부는 4년 내내.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오히려 자극해가지고 더 집값을 폭등시켰는데 집값이 광명 같은데 10억까지 끌어올렸으니까 3억짜리를 그 옆에다가 4, 5억에 분양을 해도 그걸 분양받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5, 6억, 6, 7억짜리 바가지를 써가면서 분양받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면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한 2억 정도에
분양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신도시 개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강제로 확보한 어렵게 확보한 토지를 전부 다 건설업자들한테 넘기고 건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헌 아파트까지 또 폭등하게 만들고 이런 잘못되고 고장난 시스템을 이 문재인 정부가 고치지 않고 신도시를 아무리 건설하고 공급을 늘려봐야 집값 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걸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4년간. 남은 1년간 그걸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3기 신도시를 중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3기 신도시 그 철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신데요. 일단 지금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절박함이 있더라도 당장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줘서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입증이 된 게 예. 노무현 정부에서도 2기 신도시를 수도권에 15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 집값이 잡힌다고. 15개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 집값이 잡힌 게 아니라 더 폭등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3기 신도시를 이 정부에서는 짓지도 못합니다. 예. 시작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금방 토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거기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강제로 뺏어가려고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반대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3기 신 예. 예.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이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3기 신도시를 이제 철회하는 문제까지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당장 현장에선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를 저희가 한번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발표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예. 방송을 틀 때마다 각 신문, 매체, 뭐 방송에서 의혹을 다 했는데 네. 그거밖에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죠. 예. 예. 거래가 작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그렇게 부동산과 전쟁하겠다 하는 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2020년도에 들어서 엄청나게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저희가 업을 그분들이 우리가 뭐 공직자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알 수는 없었는데 이제 지나고 요 근래에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거래를 되고 매물을 찾고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3기 신도시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2020년도에 엄청나게 지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도 이게 실명으로 하겠냐. 사실 차명 거래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인들도 예. 지금 보면 그 시기에 갑자기 많은 그 거래들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나 뭔가들이 있었겠죠.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 문제된 그 LH 직원들의 그 거래 내역들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고 가격도 상당히 그 주면서 이렇게 거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지에다가 그렇게 대출을 잔뜩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의심의 정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주로 또 농지를 매개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 헌법이나 또 농지법에 보면 경제유전의 원칙이 지금 명문화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토지 투기의 수단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내놔야 됩니다. 국회도 대답을 내놔야 돼요. 왜 이렇게 농지를 부재지주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이사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90%까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지 전용이나 자산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누가 거기서 농사져가지고 저 수익을 올리는 거 그거를 열심히 생각하겠습니까? 예. 농지인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전업농들한테 이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개선을 했었으면 이런 일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적발된 그 투기 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이제 절반 이상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저희 경실련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적임자가 아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은 10여 년 전에 시민운동을 할 때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 건물만 분양해야 된다. 공공이 값싸게 분양해야 된다. 또 더더군다나 환경운동을 하면서 3기 신도시를 그린벨트에다 지으면 안 된다. 그린벨트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분인데 예. 지금 들어가서 공기업 사장이 돼가지고는 앞장서서 그린벨트에다가 신도시를 짓겠다고 자기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값싸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서울에서는 10평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제시해야 되고 이 도시에 공기업 다니는 사람 공무원이 농지를 사는데 자금 출처 조사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받고 개발 예정지를 다 어딘지 자기가 뻔히 아는 공기업 직원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면 예. 그 LH 내부 시스템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조직의 수장을 이분은 3년간 SH 사장도 했고 2년간 LH 사장도 했고 5년간 공기업 사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도 이런 걸 적발하지 못했다면 또 집값 잡는데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제대로 된 정책 하나도 내놓지 못했고 본인이 시민운동할 때 소신이었던 걸 하나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즉시 그만두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도 이제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정만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청와대도 이제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가족들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투기 의심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LH 직원만 20명이라는 결과거든요. 네. 이를 두고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그게 이제 강제 조사의 결과로서 이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본인들 실명 그 제출한 분들 거기에서만 그런 거니까 이게 실체를 다 드러낸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이 문제가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그나마 지금 그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또는 지금 청와대나 이런 데서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연루가 안 됐다 하는 부분은 뭐 상당히 좀 그런 걱정했던 만큼은 아니구나 하는 또 그런 또 생각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뭐 결과가 다 그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LH의 어떤 그 기업 문화, 공기업의 문화 또 그 공직자로서의 어떤 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이제 국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 지금 어쨌든 LH가 갖고 있는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져야 되는 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감독이 안 됐다. 이거는 뭐 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그 부분에 어떤 형태로든지 어쨌든 그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10년간 전체 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결과 보상금 수령 사례 총 4건 그리고 토지 투기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청와대와 SH공사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런 발표를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 그 명단을 비교해 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이런 사건이 터져서 자체 뭐 점검을 해본 거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뭐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 공직자들의 그 부동산 투기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개발 정보를 빼돌려서 거기에 공직자뿐 아니라 상당한 투기꾼들이 가서 투기를 했다는 것이 본질이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안인데 그러려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거래 내역을 과거 5년 거로 할 건지 10년 거로 할 건지 전국에 있는 모든 택지 개발이나 이 신도시 개발 모든 그 공적 개발을 공권력을 이용한 개발 현장을 다 할 건지 그런 범위를 정해서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해본 경험 있는 수사관과 검찰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조사만 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깨끗하다,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을 얕잡아 보거나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거나 하는 행위가 아닌가. 오히려 더 국민들은 분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들으면. 지금 경찰 이제 국수본이 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 좀 수사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신도시 주변의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선 그거를 또 가리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 투기와 투자를 가리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그 토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되는 사례들이 농지를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지를 잘 파야 됩니다. 그 농지 거래는 아주 쉬운 거래는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고도 또 사전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또 이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 대조를 해보면 문제 있는 투기성 거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가 예를 들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농업 계획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체와 맞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이제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한두 명이 가가지고 그 여러 필지들을 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경기도나 그다음에 농림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실제 지금 김원동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농지 투기와 관련된 어떤 실태들이 상당 부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또 처분을 하면 됩니다. 매각을 하도록 처분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실제 그쪽에서 자금이라든지 흐름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거꾸로 이런 공직자의 어떤 차명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비밀 정보와 관련된 취급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도시 지정이나 지정 제한과 관련돼서 그 근무했던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는지 이런 것들 좀 조사하다 보면 연결고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LH 직원들이 이제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한 방식, 정황을 보니까 일단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토지 쪼개기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귀종의 나무들을 또 빽빽히 심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투기 의심 정황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농후한 게 아니라 100% 투기죠. 그 공기업 직원이 거기 그린벨트나 논밭을 사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것도 최근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건 뭐 100%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것뿐이 아니라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그 지역의 개발 예정지에
토지를 최근 2, 3년 사이에 취득한 사람은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어떤 필지를 언제 몇 병을 샀는지. 그래서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뭐 누구고를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그 행위를 제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그렇고 4급 이상 재산 등록을 하게 됐는데 예. 자기 주소, 그다음에 이 건물 소재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또 이 시세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재산을, 부동산 같은 경우 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하고, 이렇게 사회 지도층부터가 그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의 30~40%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뭐 농사 짓는 걸 겸업하는 건지, 또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40채, 50채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개발 지역을 정하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이번 기회에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보상 지역에서 누가 돈을 얼마를 받아갔는지, 누가 토지를 얼마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최근 5년 안에 취득한 사람은 모두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그렇게 해서 정말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근절시키려고 하는구나, 예. 그다음에 모두 색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보여지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 총리도 일단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일단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환수를 하겠다, 처벌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는데,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는 관련자들의 처벌이라든가 그리고 투기 환수가 실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비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제 그 뭐 거래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뿐만 아니고 몰수 추징도 가능합니다. 예. 한데 이제 이 범위가 좀 좁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직무상 그거를 취급한 사람들은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적고, 그 정보를 다시 받아서 취득한 사람은 또 처벌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현행법이 좀 허술하게 돼 있는 거죠. 오히려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제 공개돼 있잖아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업의 중요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거래를 하면 예. 그걸 준 사람뿐만 아니고 받아서 이용해서 그 거래한 사람도 처벌하고, 그거에 대해서 벌금도 그 차익 또는 그 위험을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하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병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더 손해가 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야 이익을 제거를 해주고 손해가 난다는 제도를 만들어야 이런 그 근본적인 어떤 문화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공직자가 과연 그런 데다가 사전에 토지 투기를 해도 되냐, 농지를 사도 되냐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농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개발 예정지에 투기하는 행위, 그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그 자체를 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행위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미비점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